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특집으로 더 픽트의 전창대 대표님 만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전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창업한 지가 벌써 7년 차가 됐더라고요. 7년이에요? 네. 지역의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한 뒤에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올해로 7년 차가 돼서 그동안 이제 중기부의 팁스 선정돼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사업도 좀 늘고 매출도 좀 오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픽트는 어떤 회사인지? 이름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CT에 앞에 P를 붙인 겁니다. 사람을 위한 ICT를 하자. 그래서 IT, CT 콘텐츠 영역을 좀 하자고 시작을 했고요. PICT구나. 네. 대학 창업 동아리 할 때만 해도 VR에 제가 미쳐 있어가지고 그 당시 대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대학가 원룸을 VR로 만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 이제 부동산을 VR로 만드는 일로 제가 첫 창업을 시작을 했다가 보기 좋게 부동산 쪽에서 저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업은 대학교 때 좀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축제 뭐 이런 곳들을 VR로 가상 전시로 만드는 일을 하다 코로나를 만났던 거죠. 사실 메타버스 산업협회의 도움을 좀 받았던 것도 그 당시 코엑스 킨텍스에서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을 이제 가상 전시로 만들면서 저희 회사가 좀 성장을 했던 거고요. 오늘 참 보여드리고 싶은 콘텐츠나 플랫폼도 그동안에는 좀 가상 공간과 콘텐츠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콘텐츠 영역에서 IT스러운 느낌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번 KMF의 주제가 메타버스의 융합이라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우리 메타버스 기술들을 접목시켜 왔어요. 지금 모든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라든지 모델하우스 아직도 VR 전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길을 찾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 다음에 로드뷰로 또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KMF에 어떤 걸 선보일 계획이신지? 저희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제 가상 공간들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기술들에 좀 집중을 했어요. 보통 메타버스 기업들이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에 좀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니티를 써서 나오는 콘텐츠나 플랫폼들은 다 설치를 해야만 작동을 하거나 일부는 웹에서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오류도 많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웹에서 가상 공간을 쉽게 보여주는 기술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웹입니다. 전체 도심을 이렇게 스캔을 저희가 했고요. 드론으로 한 건가요? 맞습니다. 드론으로 스캔을 했고 네이버 지도로 위성 지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가 이렇게까지 선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GIS 서비스들은. 근데 저희는 이런 도로에 있는 내용들, 텍스트들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주차 면수에 이런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이런 맨홀 뚜껑들을 이미지를 식별해서 이 지하관로의 우수관이냐 가스냐 그런 맨홀 뚜껑 같은 지하관로 도시에 있는 이런 도심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R&D를 하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추석에 너무 더울 정도로 그 비도 좀 이제 많이 왔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큰 피해는 안 받죠. 지금 태풍 때문에. 미국 같은 토네이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동안 집중호우라고 해서 시간당 20mm, 30mm 내리던 게 이제 극한호우라고 해서 이제 시간당 50mm, 60mm 오는데 비가 내렸을 때 저지대가 어디까지 침수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엔진에다가 올려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입니다. 도시를 시각화하고 거기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시뮬레이팅해서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응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서울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S맵이라든지 또 국토부가 V월드 같은 2차원으로 된 지도 위에다가 데이터를 매시업하는 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비즈니스는 결국에 그런 2차원의 GIS 서비스에서 보여줄 수 없는 실감 콘텐츠, 특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게임 엔진과 물리 엔진에 더 집중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 혹은 국민, 시민들이 더 와닿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산간 혹은 바다,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영역들로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를 아니면 어떤 지형을 도식화하고 그걸 시뮬레이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번에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도심관제라고 하면 강원도의 영동권에 바다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연안 침식이 또 심각한, 특히 그게 이제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데이터를 시각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여기 있는 파도의 출렁임이 실제 파고값입니다. 네.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제 파고값을 시각화해 놓은 것인데, 보시면 이제 해안선 모드로 하면 이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 값이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 물결들이 시각화한 3차원의 네. 모델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데이터는 강원도가 연안 침식 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2020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강원대학교나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팀에서 분석을 했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025년 2분기로 한번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심각하죠. 15년 사이에 15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네. 네,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네. 바다 속에 방파제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면적의 방파제를 바닷속에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안 침식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내가지고 그곳에 거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이 바닷속 방파제를 만들면 이 모래가 그래도 떠내려 나가는 거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거든요. 100% 솔루션은 아니지만 보완은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AI 기술 가지고 분석과 이런 거에 좀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양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 기후가 지구 온난화가 됐다고 떠들어도 우리 플라스틱 똑같이 쓰고 이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기후 데이터 같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영역들이 앞으로 더 국가에서 투자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후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저는 이런 시각화,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대중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이게 그럼 공개가 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R&D 예산을 받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네. 프로젝트인데요. 지금은 해안선에다가 했지만 이것들을 산에다가 하면 강원도가 특히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산불이 어떻게 번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것들로 가능한 거죠.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심지어 가상 공간에서 이런 드론을 실제 공간에서 날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실제 다 어떻게 보면 수치값인 겁니다. 이 수치값을 모델링해서 시각화를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태풍. 그럼 이제 태풍이 불 때 실제 파고값이 있는데, 이런 기후 상황에서 드론 절대 못 날리거든요. 못 날리죠. 예, 근데 가상에서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바닷속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고 엔진 기업들이 공표하거나 오픈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들과 네, 그 네. 스캔을 해가지고 지형을 스캔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이 실측을 통해서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대표님이 하고자 하시는 비즈니스 마스터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좀 콘텐츠 제작과 3D 콘텐츠 3차원 공간 구성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있는 강원도가 결국 네. 데이터 산업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기업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니즈들을 맞춰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도시관제나 이런 것들을 공공과 함께 만들다 보면은 그 다음 비즈니스로는 전 민간인데요.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모델링을 해 놓게 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빌딩을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민간 영역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같이 프로젝트한 정부 단위나 기관, 지자체에서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기술이 대단하고 이런 네.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존 기업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네, 거죠. 네. 이걸 모두 네이티브하게 만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이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네. 자바스크립트 뭐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네.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모듈화하는 것들이 결국 저희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일 수 있는데, 네. 그걸 만드는 과정에 너무 많은 비용을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책무를 다하듯이 이런 스캔들은 저희가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를 여기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공공의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의 디지털 트윈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 환경을 스캔하고 구현하는 거에도 비용을 기업들이 엄청나게 받아요. 돈 많이 들죠. 예. 근데 저희의 장점은 강원도의 지형을 그렇게 저희는 스캔하고, 지정된 스캔 데이터 안에서 공공기관에 혹은 시나 군이, 도가 네. 원하는 데이터를 이곳에 넣는데 비용을 저희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가지고 계신 기술로 보면 또 다른 비즈니스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새롭게 좀 준비하고 계신 비즈니스 영역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 기업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전시 박람회 행사들을 보통 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이스 산업에 맞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기술들을 좀 녹이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구체화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나 이런 쪽은 이제 R&D 영역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이 마이스 산업에 들어가는 어떠한 기술 이런 솔루션에서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는 이제 전시 행사 위주였습니다. 가상 박람회, 가상 전시 그런 것들을 요즘엔 아카이브 형태로 가고 있고 기업들도 홈페이지를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을 담은 가상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면서 마이스 산업에 저희 기술들을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F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서 다른 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잘하는 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사선 안전협회에서 VR 콘텐츠 용역받아서 HMD 착용해서 하는 그런 용역 사업들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HMD나 우리가 흔히 아는 VR, AR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마이스테크 쪽에서 하는 여러 기업들 중에 메타버스나 실감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KMF를 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솔루션 외에도 지금 마이스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다중 인파들이 모였을 때 시설물이 충분한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로 돼야 되거든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란 게임처럼 롤러코스터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화가 나거든요. 화장실을 늘려줘, 길이 부족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사장에서 생기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시각화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메타버스 기술로 좀 콜라보레이션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맞습니다. 비즈니스 콜라보 할 수 있게. 저기 주창이가 안에 계시죠? 들으셨죠? 콜라보 할 수 있는 기업. 감사합니다. 오늘 짧긴 한데 오랜만에 뵙고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았고요. 조만간 한번 뵙고 더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메타버스 융합의 날개를 달다. KMF 더 픽트 화이팅!